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시장을 끌었던 반도체 쏠림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AI 경쟁에서 진짜 부족한 건 반도체가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여오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8만원 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개별 악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강세를 보면 AI 수요는 더 강하게 확인되었지만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력.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 담아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핵심 이슈 두 가지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의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을 흔든 트럼프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협상 시한이 8월 17일부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연장을 거부했고 유가와 중동 리스크가 다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흔든 첫 번째 핵심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에 계속되는 악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와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트럼프가 마냥 끌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전쟁은 앞으로 단기적인 변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멈출 수 없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 투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확보하는데 데이터를 늘리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투자가 빠르게 커지면서 전력 수요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미국 전력의 수요가 향후 10년간 50% 이상 늘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제 AI 경쟁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은 반도체를 확보하느냐에서 한 단계 레벨업됨, 누가 전력을 먼저 확보하느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을 만들려면 당연히 발전 설비가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필요한 건 단순히 전기를 더 쓰는 게 아닙니다. 전력을 실제로 만들어낼 발전 설비야 이를 뒷받침할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전은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필요한 발전 설비와 원전 공급망을 단기간에 모두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전 공급망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원전 설계부터 제작 기자재까지 실제 공급망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대미 투자까지 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히 한국의 자본만이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 실제로 전력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입니다. 결국 지금의 AI 전력 경쟁이 대미 투자와 원전 공급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원전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 미국이 지금 필요한 건 실제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원전은 계획만 세운다고 바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원자로와 핵심 기자재를 만들고 실제 프로젝트에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전을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원전 관련 기업이 똑같이 수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이 되는 건 누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부분에서 실제 원전 주기기를 제작해온 경험과 대형 발전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죠. 지금 AI 때문에 전력이 필요해지고 미국이 원전을 확대하려고 해도 이 공급망이 따라오지 못하면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급망 투자가 본격화되면 발주가 늘고 수주가 쌓이고 그게 결국 두산에너빌리티에 다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볼 때는 이 원전 테마가 살아있느냐 보다는 미국의 전력 부족이 실제 원전 발주와 공급망 투자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던 반도체의 강세를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다시 반도체 쏠림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도체와 두산의 경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AI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도 더 필요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도 그에 맞춰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도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강세가 이어진다는 건 AI 투자가
투자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AI 투자가 계속된다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따라옵니다. 결국 같은 사이클 안에서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11월 중간 선거가 중요해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AI 경쟁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AI 경쟁이 강해질수록 미국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더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같은 단기 변수는 어떻게든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AI와 전력 인프라 투자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전과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한 건 이걸 겁니다. 또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 자, 올라갈 때는 분명 기대하게 되는데 조금만 밀리게 되면 역시 또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잠깐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까지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을 보면 AI 수요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만큼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도 계속해서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경쟁을 계속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력을 만들어낼 원전과 발전 설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미국이 직접 만들기 어려운 공급망을 한국이 채워줄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중요한 건 오늘 주가가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AI에서 시작된 전력 수요가 실제 원전 투자 수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얼마나 따라오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올라왔다가 끝나는 건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AI가 커질수록 결국 전력이 더 필요해지고 원전과 발전 설비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의 주가 움직임만 보고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돈이 움직이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시작된 AI 투자가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고, 미국은 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과 발전 인프라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원전 공급망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단순히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보다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을 위한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